안녕하세요. 현생하는 데이지입니다. 저희는 한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3인 가족의 현금 생활입니다. 제일 먼저 5월 둘째 주 가계부 한번 지출 내역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바인더로 넘어가서 정산을 하고, 그리고 5월 셋째 주 예산을 함께 짜보려고 합니다. 아쉽게도 미리 스포를 하자면 이번 주 정산금은 빵원입니다. 사실 빵원보다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다음 주 예산에서 차감을 해서 예산을 짤 생각입니다. 그래서 먼저 둘째 주 어떻게 지출하고 살았는지 보도록 할게요. 가계부 보러 가보실게요. 둘째 주 예산은 11일부터 17일까지의 예산이었고요. 일주일 동안 많은 지출이 있었어요. 지난주는 정산 금액이 32만 3천 원을 저축을 했고요. 물론 부수입도 있었지만 이번 주는 부수입도 따로 없고 지출만 많았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월요일부터 내역 한번 볼게요. 월요일에는 주차비가 나와서 따로 예비비로 결제를 했고요. 그리고 점심도 먹고 이날 옷도 사고 지출이 정말 많았죠. 그리고 할인이 의자를 사러 사실 롯데백화점을 갔던 거였는데 일룸에서 판매하는 그 아기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날 거기 롯데백화점에 간 길에 엄마하고 같이 파스타를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네일 아트를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손 자랑을 하자면 이렇게 핑크핑크한 네일을 하고 왔답니다. 그래서 엄마랑 같이 다녀왔고, 할인이 칫솔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조금 제가 양치질을 시켜주기 좀 불편한 감이 있어서 좀 바꿔봤고요. 근데 바꾼 게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 엄마께서 필요하다 하셔서 구매를 해드렸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저희 동네에서 이제 먹는 거나 그 피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곳에서는 저희 엄마가 구매를 해주시고 아기 그 먹는 소고기도 사주시고 하셔서 요거 구매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요거는 돈을 받지 않고 저희 예산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다이소몰에서 그 바다포도 그 스킨케어 제품이 조금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사실 월요일에 사고 싶었는데 오픈런을 잊어버렸습니다. 물건이 입고돼서 판매 시작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시간대를 놓쳐서 월요일에는 못 샀어요. 그래서 아쉬워하고 있는데 화요일 날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놨다가 저희 엄마 거랑 저희 집에서 필요한 거랑 그리고 그 바다포도 스킨백까지 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날에는 성공을 했고요. 지금 제가 한번 써봤는데 굉장히 얼굴에 밀착이 잘 되고 그 제가 팩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얼굴에.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막 팩을 했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사고 싶습니다. 이게 매장 같은 데 가면은 재고가 항상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날 선크림도 떨어져서 선크림도 다이소에서 사고 조금 이렇게 화장품 계열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제 여름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 클렌징 폼도 하나 사고 요즘 클렌징 밀크라고 해가지고 파는 게 있어서 그것도 궁금해서 사실 그것도 하나 사보고 이것저것 구매하다 보니까 5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일에 보면은 병원을 다녀왔어요. 최근에 이제 할인이를 돌보면서 제가 목이랑 어깨랑 이쪽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깨라고 해서 이게 바깥쪽 그 관절 있는 쪽 말고 목이랑 연결되는 그 부위들이 자꾸 뭉치고 자다가도 막 쥐가 나고 막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더니 물리치료를 조금 받아봤는데 이렇게 막 썩 효과가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목도 저는 측만증도 있고 일자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치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주사 치료가 있고 이런 충격파 치료 있고 도수 치료가 있는데 어떤 걸 받겠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무것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이제 저희 엄마가 주사 치료를 받았었는데 저희 엄마는 약간 통각을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아파하는 쪽에
속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너무 힘들었다고 저보고 주사 맞지 말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주사가 무서워서 사실 충격파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충격파를 한번 이게 실비가 또 나온다고 해가지고 받아봤는데 너무 시원하고 너무 괜찮았어요. 막 다들 이제 뭐 무릎이나 이런 관절 쪽 아프신 분들이 충격파를 받으면 그렇게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쪽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일단 충격파는 받을만 했고, 받고 나니까 그 지나려고 했던 그 느낌들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한 번 받았는데. 너무 좋았고, 그리고 지금 사실 찍고 있는 날이 지금 일요일이거든요. 근데 이날 받았던 게 이제 좀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다시 조금 뭉치고,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 조금 할인이랑 외출을 길게 하기도 했고, 조금 밖에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시 어깨가 뭉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주중에 한 번 더 받으러 갈 생각이고요. 금액은 13만 500원이 나왔고 실비로 92,500원이 나왔어요. 실제 제가 낸 금액은 38,000원이 되는 거죠. 이날 다녀오자마자 서류를 바로 떼갖고 와서 보냈는데 그날 바로 입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와, 일 처리가 정말 생각보다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입금을 받자마자 바로 가계부를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진통제를 선생님 주신다 하셔가지고 뒀다가 아플 때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약국에서 받아왔고요. 그리고 점심에 이제 김밥을 먹었습니다. 저 빼고 가족들이 다 감기에 걸린 상태예요. 조금 심하게 걸린 상태라서 독감인 줄 알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독감인 줄 알았죠. 그래서 밥을 같이 안 먹고 따로 해결을 했고, 그리고 엄마가 독감 검사를 받으러 다녀오셨어요. 그 독감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그래서 엄마는 이제 그 정점을 찍고 나아지고 있는 상태이십니다. 그래도 독감이 아니라 정말 다행이죠. 그리고 목요일에는 저희 시어머니와 저희 친정엄마 두 분을 모시고 같이 밥을 먹었고요. 이날 사실 저희 시어머니 하시는 미용실에 가가지고 저랑 엄마랑 같이 머리를 자르고 왔습니다. 여름도 되기도 했고 너무 많이 길기도 해서 한번 다듬을 겸 자르러 갔다가 이제 시어머님 모시고 셋이서 같이 맛있는 파스타와 화덕 피자를 먹으러 갔습니다. 이날 진짜 맛있었어요. 화덕 피자가 유명한 곳이었는데 피자도 맛있고 파스타도 맛있었던 그런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또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승의 날 정사는 뭐냐면요. 이제 15일 날 저희 어린이집, 이제 할인이 어린이집 선생님 드릴 선물을 구매를 했는데 같은 반 친구들 엄마하고 같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같이 준비를 하고 이제 정산을 해서 이제 n분의 1 해서 내기로 해가지고 한 사람당 61,4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장 선생님, 원감 선생님, 그리고 담임 선생님까지 세 분을 챙긴 금액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정이 없던 금액이라 사실 경조사에서 뺐어야 되는데 지금 목적 바인더가 거의 텅텅 비어 있어요. 거의가 아니라 그냥 다 비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서 무조건 해결을 해야 돼서 그냥 예비비에서 차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할인이 퓨레를 샀어요. 할인이가 아침마다 오트밀에 과일 퓨레랑 우유를 섞어서 이제 먹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가면은 아침에 또 다시 죽을 주기 때문에 이제 등원하자마자 거의 죽을 먹는다고 봐야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침을 밥을 처음엔 먹여서 보냈는데 이게 조금 밥을 먹고 또 가서 어쨌든 또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게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아침에 오트밀에 과일 퓨레 그리고 우유 이렇게 섞어서 이제 전자레인지에 끓여가지고 그렇게 먹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 있던 퓨레가 다 이제 떨어져가지고 롯데백화점에 가가지고 구매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매장이 있어서 매장에서 사는 게 좀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멀지 않기도 하고 인터넷 가보다 저렴하기도 하고 해서 다녀왔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 2개씩 든 팩이 있는데 12개인가 샀어요. 그러니까 총 24개. 그래서 2달 정도 먹을 퓨레를 사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간식으로도 먹기 때문에 네, 한 2달 정도 예상을 하고 길게 먹으면 뭐 3달까지
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트밀도 마침 떨어져서 오트밀 세일하길래 거기서 같이 구매를 해왔어요. 그리고 쿠팡 프레쉬로 이날 아보카도랑 방울토마토랑 이렇게 잘라서 섞어가지고 먹이면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고 약간 간식 개념으로 조금씩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또 떨어져가지고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를 더 샀던 것 같은데 이날 3가지를 주문했거든요. 아, 저희 집에 치즈가 떨어졌네요. 치즈. 냉동에 항상 모짜렐라 치즈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치즈 계란말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해먹다가 벌써 1kg를 다 먹어가지고 그것도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할인이 아직 감기가 안 나와가지고 콧물 때문에 약을 조금 더 받으려고 소아과 다녀왔고요. 그리고 아기상어 시계가 이날 사실 밖에 나갔다 온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편 아는 형 이제 부부와 아이들을 만났는데 할인이보다 조금 큰 아기가 있었어요. 한 36개월, 한국 나이로 4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으로는 3살이고요. 그래서 그 언니가 있어가지고 그 우리 옛날에 그 소리 나오는 시계 아시죠? 누르면은 이렇게 딱 열리면서 소리 나오고 그리고 시계에 이렇게 그 디지털 숫자로 보이게 이렇게 나오는 그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를 보더니 신기해하고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아가지고 할인이는 뚜껑이 이렇게 위로 열리는 아기상어 시계를 집에 와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 예정이고요. 쿠팡 아까 문자가 왔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밖에 눈앞에 와 있는데 못 나가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할인이에게 선물로 주문을 해주고자 그래서 어제 저녁에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남편하고 할인이는 시댁에 갔어요. 그래서 미리 무지출 도장을 찍어두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무지출을 제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일요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밖에 나가거나 제가 혼자서 뭐 일정을 크게 일요일 날은 잡지 않기 때문에 나갈 일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무지출 날이 일요일이라서 최대한 일요일만이라도 지출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을 잘 보냈고요. 보시면 결산 보시면 다 거의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도 엄청 큰 금액으로 마이너스라 사실 좀 의욕이 떨어지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와 이번 주는 완전 극과 극이죠. 지난주는 무지출도 굉장히 많고 남은 잔액도 많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정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일단 약속이 많기도 했고요. 밖에서 외식을 할 때 제가 냈던 금액들이 좀 있기도 하고 이번에 생각지도 않게 병원을 또 다녀오기도 했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폭파한 금액이 있었죠. 그거는 제가 일부는 목돈을 모으는 바인더가 있어요. 300만 원 모으는. 거기다 일부를 넣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40만 원 정도는 제가 목적에다가 넣어놨어요. 그거는 이따가 바인더 넘어갔을 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주 폭파 금액은 일부는 목돈 모으는 곳에 가고 일부는 목적 저축에 저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저축할 금액이 아예 없어요. 사실 마이너스가 나서 다음 주 식비 예산에서 이 32,670원을 차감을 하고 예산을 짤 거고요. 의복, 미용, 자녀, 예비비는 이미 너무 많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 월 예산이 정해져 있고 언제 지출할지 모르는 금액이라서 그냥 월 예산에서 차감하고 옆에 남은 금액, 요 금액이 이제 5월에 남은 날들을 이 금액으로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의복 미용은 65,000원, 자녀 비용 만원, 예비비 35,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남은 2주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있던 10만 원으로 할인이 의자 샀던 거 여기다 적어두고 왔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둘째 주 가계부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이제 바인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 바인더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폭파한 금액 중 일부는 어디에 들어갔냐면 경조사에 10만 원,
그리고 건강에 10만원. 그리고 카드 값도 미리 넣어놨어요. 6월까지 하면 이제 제일 컸던 할부금이 끝나요. 그래서 6월 달에 나갈 금액 10만 7천원 정도인데 11만원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11만원. 그리고 나를 위한 금액에 10만원. 이렇게 해서 41만원을 넣었습니다. 이제 그래도 처음보다는 목적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할인이 금액에 5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넣어진 금액이냐면 이전에 쇼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쇼츠에서 제가 7만 8천원을 저축을 했어요. 이 7만 8천원을 중에 5만원을 할인이 금액에다가 넣어줬고요. 나머지 2만 8천원은 나를 위한 금액에 넣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적에다가 7만 8천원을 다 저축을 했고요. 이 7만 8천원이란 금액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제가 이번 달 예산을 잡을 때 저축 금액으로 10만원을 미리 빼놨었어요. 그 금액에서 7만 8천원을 목적에다가 저축을 한 거고요. 남은 2만 2천원, 2만 2천원이죠. 그거는 이번 주에 올라갈 다이데이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요 곰돌이 속지 아시죠? 제가 일요일마다 하고 있는 건데 미리 영상을 찍었어요. 이게 돈이 있을 때 찍어야 돼서 그래서 22,000원 요 곰돌이 속지에다가 넣어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만원 이번 달 저축 금액도 따로 빼두었던 거 다 이렇게 저축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 예산에서 각 항목별로 금액을 빼주도록 할게요. 식비에서 16만원, 만원짜리가 없네요. 생필품 35,000원. 잔돈으로 바꿔줄게요. 5만원. 잔돈으로 바꿔주고 35,000원. 그리고 건강 25,000원. 그리고 의복 미용 전부 꺼낼게요. 65,000원. 그리고 자녀 비용 10,000원. 동전은 다 신경 쓰지 않고 10,000원, 그러니까 1,000원 단위로만 예산을 짜고 있어요. 그리고 리비비 35,000원. 금액 한번 맞는지 세어볼게요. 네, 33만원 맞습니다. 33만원에서 지난주 32,670원 마이너스 난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을 먼저 차감을 하고 예산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35,000원을 뺄게요. 35,000원 빼줬고요. 그리고 이 금액에서
저희 그 의복미용 자녀 예비비는 필요할 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주간 예산에는 빼주고 그리고 여기다 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의복미용 65,000원 그리고 자녀비용 10,000원 빼고 그리고 예비비 35,000원까지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185,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185,000원으로 주 예산 나눠서 짜볼게요. 자, 월요일부터 가보겠습니다. 월요일 3만원. 그리고 화요일 2만원. 그리고 수요일도 2만원. 목요일 2만원. 잔돈이 없어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2만원. 그리고 금요일 3만원. 그리고 주말은 65,000원. 됐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따로 넣어 놓을게요. 35,000원이었죠? 35,000원. 이렇게 넣으면 주간 예산은 다 짠 게 됩니다. 요 의복 미용 자녀 합친 75,000원은 일단 예산은 짜야 되니까 맨 앞에 비어있는 곳에다가 일단 넣어 놓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최대한 절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돈을 흥청망청 썼어요. 이렇게 해서 또 한 주 예산 잘 짜서 셋째 주 살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스승의 날 선물로 그 농심몰에서 샀던 거 말씀을 드렸었죠. 그 농심몰에서 2가지를 샀었는데 카네이션 버전은 이미 다 선생님들께 드려서 사실 손에 남은 게 없고요. 하나 남은 게 있는데 요거 보여드리려고 가져갔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애기 얼굴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 얼굴 안에 이렇게 해서 이 문구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께 드렸던 카네이션 모양 그려져 있는 거는 할인 이 닭으로 해서 보내드렸고요. 요거는 사랑한 닭으로 해서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요거는 약간 추억도 되고 너무 귀엽기도 해서 하나는 요거를 이렇게만 잘라서 보관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귀여운 커스텀 제품인데 이게 만들면서 뭐 불량이 파손이 날 수가 있대요. 그러면 그냥 일반 여기 그냥 닭 그림 그려져 있는 그게 옵니다. 물론 쿠폰을 주긴 합니다. 농심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 그것도 기한이 정해진 금액을 줘요. 그러니까 n분의 1에서 줍니다. 뭐 6개 중에 2개가 파손됐다. 그러면 총 금액을 6개로 나누고 2개 파손된 금액만큼을 농심몰에 적립을 해주게 되는데 사실 이 커스텀 때문에 주문을 한 거지 농식물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큰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본인들은 부족한 수량만큼은 기본 제품이더라도 과자는 보내주고 농식물에 적립까지 해준다. 이렇게 정책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좀 부족하게 왔어요. 저는 당연히 개수가 맞춰서 온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선물할 개수를 맞춰서 이제 주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파손이 있었는지 2개가 그러니까 빈 게 아니라 2개가 다른 게 온 거죠. 기본 그냥 닭 그림 그려져 있고 한 게 온 거예요. 그래서 문의를 남겼더니 그런 답변이 있는 거 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여유롭게 시켰을 텐데 아니면
아니면 다른 선물을 좀 고민을 해봤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개수에 맞춰서 주문을 했는데 다른 게 오니까 조금 썩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잠시 저희 친정엄마의 방문으로 영상을 끊었다가 다시 재개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는 그 스티커도 주문을 해서 음료수를 사가지고 또 이거 하나만 드리게 뭐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얘가 치킨이잖아요. 그래서 음료수를 구매해서 거기다가 퇴근 후 치콜 하시고 힘내세요. 뭐 이런 멘트 있잖아요. 그런 걸 적어가지고 같이 음료수에 붙여가지고 드렸는데 이날 하원할 때 선생님이 이거 너무 귀엽다고 벌써 먹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저도 기분이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내년에는 뭘 해야 되나 약간 고민이 되기는 한데 첫 스승의 날이었어요. 이제 저희 아이의 선생님을 챙겨드리는 첫 스승의 날이라 좀 더 그냥 제 마음이 의미가 있었던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 저희 선생님한테 해드리는 것보다 더 신경 쓴 것 같아요. 진짜 몇 주 전부터 이거 제작부터 해가지고 스티커도 맡기고 또 필요한 거 없나 또 생각해서 또 주문하고 막 그랬던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행복하게 준비를 해드린 만큼 또 기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서 수다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셋째 주 또 다 같이 힘내서 현금 생활하고 돌아와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